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의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은요, 직접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김병욱 해남개미농장 대표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땅끝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네. 야, 네. 정말 33년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33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 인터뷰 이제 멀리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시지는 못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농사 지으신 그 관록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사진이네요. 최근 남부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괜찮으십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벼농사에는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여기 한 50mm 비가 왔거든요. 근데 마늘, 양파 등 밭작물에는 조금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조금 비가 왔는데 밭작물 해갈에는 좀 도움이 됐고 그런데 벼농사에는 사실 도움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 이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지금 행사했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참 열이 받죠. 열받는다. 지금 보면 그렇죠. 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아, 먹는 사람들의 정말 그거 중요한 가지고 식량 가지고.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국민이 먹는 쌀 한 공기가 200g 정도 되거든요. 네. 돈을 따지면 200원 정도 돼요. 아, 한 공기가. 네, 한 이걸 공기에 가지고 200원. 예. 이걸 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고 지금 확대해서 몇 조, 매덕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보면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나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실제로 쌀이 과잉된다 그러는데요. 네. 뭔 쌀이 과잉입니까? 실제로 과잉되고 있지 않아요. 수입쌀 때문에 지금 과잉이 일어난 것이지 네. 우리나라에 생산된 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자급률이 한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쌀이 매년 8%씩 해서 40만 9천 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입되는 그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아직은 식량 안보 맨날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만약에 외국에서 맘만 먹으면 혹은 변수가 생기면은 우리 국민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주변 상황에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이랬을 때 네. 우리나라는 완전히 작업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호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이 농가에 지급이 됐던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농가가 좀 타격을 입게 되니까 농가 소득을 보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식량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매입 의무화를 반영하는 양국법 개정안이 나왔던 건데 갑자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정부의 주장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귀에 딱 꽂힌 게 이겁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하는 법이다. 무조건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쌀을 다 사라는 그런 때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된 계기가요. 네. 우리나라가 농업만 개방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방하면서 WTO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사실 피해를 입는 그 상황이 농업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협상 과정에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든가 또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 돈을 남은 돈을 모아서 이득 공유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피해가 받는 농민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게 강제 법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내용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수입이 MMA 물량이라 해서 아주 작은 물량이 쭉 들어오다가 이제는 그 고정적으로 8%를 이제 매년 수입하는 이런 이제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쌀이 매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만 8천 톤, 9천 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8%란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양국 개정법을 보면은 5%가 생산량이 5%가 넘어가면은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매입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매입을 얘기가 할 돼 수도 있지 있다.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제 안 돼 있고. 네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8%란 쌀이 수입이 안 되면은 5%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입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남는 쌀이라는 이 강제 매수 이 자체도 자기들이 방출할 때는 강제로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네네.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방출할 때는 강제로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매입할 때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쌀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걸 살펴보게 되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또 그리고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이 쌀을 매입할 수 있지만 열흘마다 세 차례 이상 쌀값이 1% 넘게 상승하면 이런 그 쌀을 그러니까 공공에서 가지고 있던 비축미를 팔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팔아야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지금 조항이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쌀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장난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거는 무조건 노려보고 쌀 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긴 하군요. 그렇죠. 2019년도에 네. 이제 직불금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지불 제도하고 변동형 지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네. 변동형 지불 제도는 수확량에 따라서 그의 수확량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하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걸 없애면서 지금 이 양국 개정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말장난 해놓은 거죠. 그렇죠. 법을 만들 때 정확히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거든요. 정부가. 그렇죠. 그리고 또 파는 거는 의무적으로 팔게끔 해놨으니까 예, 그렇죠. 사실 쌀값을 예. 떨어뜨리는 거는 오히려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정확히 발생한 것은 2021년 7월 8월 달에 네. 그에 상당히 많이 그 쌀이 생산됐지 않습니까? 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쌀이 많이 생산됐는데 네. 요 수급을 빨리 대처를 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2021년 7월 8월 달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쌀값이 1%씩 이렇게 상승하면 할 수 있다. 이거 한다. 네. 요걸 적용해갖고 7, 8월 달이 조별 수확기인데 연거푸 방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쌀값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때부터 폭락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22년 9월 25일 기준으로 그 1년 전보다 훨씬 더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2021년 그렇죠, 기준으로. 이미 시중에는 민간 RPC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해보면 민간 RPC나 농협 네. RPC들은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재고가. 예. 재고 많이 쌓여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시기에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도 않고 느닷없이 이제 쌀을 팔아버린 수확기에 그냥 거군요. 수확기에 방출을 해버린 거죠. 수확기에. 아하. 네, 수확기 8월 달이면 조배가 수확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이때 방출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폭락한 것이 양급포 지금까지 쭉 흘러와서 어허. 지금의 이런 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그 원래 쌀 20kg 도매값이 53,816원이었는데 윤 대통령 집권하고 얼마 안 있었던 2022년 9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그보다 24.9%, 즉 25% 정도 폭락한 4만 393원에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RPC라든가 토종공장에서 쌀을 많이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네네. 폭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나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양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쌀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고 결국 농민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농사만 지으면서 정부한테 쌀을 사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죠. 어... 우리나라 쌀 농업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진다 하더라도 네. 매년 100% 매년 풍년이 될 수는 없어요. 풍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엊그제 내가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우리 네. 총리님 대답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년 이만큼 자기들은 과잉된다고 하는데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 쌀들을 매년 매입하게 되면은 이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엉뚱한 대답이죠. 아... 매년 풍년이 든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수입쌀이 매년 8%씩 들어와서 12년이면은 전체 우리 1년 쌀을 생산하는 쌀 생산량의 전체 수입이 1년치가 12년이면은 우리나라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 하나도 않고 계속 과잉 그래요. 그렇죠. 과잉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생산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자국민에 대한 그런 것만 보호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걸 철폐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그동안에 농민을 보호하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철회를 하고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40만 9천 톤의 쌀을 수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자기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도와주는 거를 빌미로 해서 무조건 쌀 농사만 지어놓고 살아 이렇게 배째라 정신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부의 시각이라는 거고 그게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 수입쌀을 매입하기 위해서 3,800억을 투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올해 하려고 그러니까 5,549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 근데 거의 이게 2천억이 농민들, 늘어났네. 예. 그렇죠. 농민들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막 쓰면서 농민들이 조금 남는 쌀을 매입해달라는데 못하겠다 정부가. 네.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렇군요. 이 수입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네네. 이거는 뒤로 밀어놓고 다른 문제 가지고 과잉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이 농림부 장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농부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우르고 이분들의 어떤 식으로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텐데 이번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한테는 그냥 물가 안정만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법안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네. 농림부 장관이라 그러면은 누굽니까? 우리 농민을 보호하라는 농민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저희들도 기대를 했죠. 정황근 농식품 장관이 농촌진흥청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겠다. 네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엉뚱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장관이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그 전문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쌀 대책을 낼 때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이 네. 쌀 중에서 맛이 좋고 수확량도 많은 신동진변한 것을 없애겠다. 그래요, 맞아요. 없애겠다가 아니고 정부 비축미에서 제외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되면...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농촌진흥청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관리했던 품종이고 자기가 좋다고 관리했던 쌀이에요. 아... 이걸
과잉이라는 분리를 씌워서 이 품종을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농민들이 대단히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때는 이 품종이 생산성도 높고 맛도 좋으니까 이걸 많이 심어가지고 합시다라고 해놓고 이제 장관에 가서는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 맛 좋고 생산성 높은 그 품종은 정부 비축미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완전 정말 이거 모순인데.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자, 하여튼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이기도 한데요. 쌀 농사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쌀 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농민이 쌀 농사를 특별하게 쌀 농사만 전업적으로 짓는 농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농민이면은 마늘 심고 콩 심고 고구마 심고 또 옥수수 심고 다 해요. 그렇군요.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차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업농으로 일부 하는 농민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농 하시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이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떤 특정인이 특정 농업에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이 농림부 장관도 그렇고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선하지는 않고 그냥 돈 몇 푼 주어가지고 농촌을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게끔 그런 돌리는 식인 것이다.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게 그냥 농가 직접 지원금을 3조 원에서 앞으로 2027년까지죠.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돈 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갑자기 돈 주는 걸로 해결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냐 따져보면 그게 또 아니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때 직불금을 5조까지 올리겠다 공약을 했어요. 네. 새롭게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농업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농민들에게 퍼준다. 직불금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겠지만은 있어서 그런데요. 네. 공익적인 가치가 대단히 많은 농촌에 이게 투입되는 자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벼농사를 안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환경 문제, 재난 문제, 발생할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하고 어촌에서는 기본소득을 농촌하고 어민들에게 지급해라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공익적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직불금이라는 것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그냥 보조로 주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물 가두고 1년에 농사 지면서 파랗게 들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을 또 산소 공급하고 하는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준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공짜로 농민들에게 정부에 준다? 아닙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대안으로 직불제 좀 개선하겠다. 또 하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경영 이양 직불제를 채택하겠다. 가루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운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됩니까? 지금 정부가 이번에 양곡 개정안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번에 진흥청에서 발표한 쌀 소득 내용을 보면요. 네. 지금 1헥타의 생산비가 네. 855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총 소득은 1,0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빼버리면은
15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오르는데 그렇죠. 어떤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직업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통제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촌을 운영한다면은 네. 좋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로수산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십 년 전에 가로수산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밀가루 오고 다른 것을 없애자 그래갖고 찰기를 없애자 하면 막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어요. 근데 하다가 흉년이 들면은 없어지고 또 많이 생산하면 또 하고 네. 지금 지금 전략작물이란 지금 전략작물 재배하겠다고 지금 내세웠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발전된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타작물 재배라고 해서 조금 생산이 많이 되니까 타작물 재배라고 해서 이름을 주고 이런 그 논에다가 네. 가루쌀 또 풀 사료 이렇게 재배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대체작물이라고 해서 또 바꿨어요. 그 중간에 또 없어졌다가 대체작물 바꿨어요. 그 중간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또 쌀이 생산이 줄어서 흉년이 되니까 없어요. 살짝 없어져요. 아. 그 다음에 또 대체작물이라 만들었어요. 네. 한참 동안 대체작물 하다가 또 조용해졌어요. 생산량이 네. 줄어드니까. 그 이제 또 이게 다 같은 내용의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는 이름을 바꿔 전략작물이라고 해서 또 농민들에게 타작물을 심어라. 네.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정말 일관할 수 없는 이미 발생했던 내용들을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만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지금 농촌의 현장에서는요, 가로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심으려고 벼니까요. 네. 벼니까 재배하는데 특별하게 일반 벼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벼니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걸 재배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매입에 갈 사람이 없군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허. 그러면서 하라고는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을 어떻게 농민들이 믿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청년농을 육성한다고 하는 정책도 현실적으로는 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1헥타르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55만 원 정도인데 실제 판매되어서 수익이 얻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전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정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고령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썩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필요는 하죠.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 있으면 좋다. 필요하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많이 바꿔야죠. 아, 왜요? 현장에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계속 그냥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안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잘 만들어서 네. 정말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이분들이 와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없다. 그리고 그런마저도 계속해서 정책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 사항 내지는 정말 절실하게 이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인터뷰하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지 않는 쌀이 남아돈다고 이러면서 지금 과잉이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저는 매년 지금 우리나라에 8%씩 들어오는 80만 9천 톤의 이 수입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시중을 교란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만큼을 수출하든지 어떤 대안을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서 아니면 재협상을 해서 지금 우리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량도 줄여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60kg까지 줄었는데 네. 1년 소비량이 예. 그러면 재협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걸 규제를 하고 해서 협상을 다시 하든지 WTO 협상을 다시 논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걸 영구적으로 가져갈 겁니까 정부가?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 통계 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매년 쌀 수확량 통계 나오면요 매년 틀립니다. 매년 틀려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해서 그때 다 이제 확립되고 그러는데요. 사전 조치를 취하려면은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업 통계 거의 안 나와요. 제대로 안 나옵니다. 8월 15일, 9월 15일 계속 조사하지만은 네. 제대로 된 농업 통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한 일이네요. 지금 위성이 날아다니고 GPS가 사용되고 하는 이 시기에도 네. 이렇게 농업 통계를 못 낸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이런 구조를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데 우선 농업 통계가 제대로 안 되오니까 실제 과잉 공급이 아닌데도 과잉 공급이라고 하면서 좀 정책의 혼선을 빚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는데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 톤수 이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문제는 해결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되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몰랐던 농촌의 현실을 좀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통계나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혹시 그냥 탁상공론처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강하게 드는 상황이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좀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욱 해남개미농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